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 투자 정신화 심판 안지원입니다. 알갱이가 또다시 가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오늘 좀 어처구니가 없네. 오늘 빠진 거는 진짜. 네. 미국이 근데 보합세를 잘 지켰는데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선물 시장? 나스닥이 한 1.6% 지금 선물에서 하락하면서 국내에도 같이 동반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 오전 오후 들어까지는 그래도 미국 선물 시장이 그렇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국내만 계속 빠졌어요. 네. 외국인 기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매도를 확대하면서 또 상해는 또 오늘 좋았잖아요. PC 가격 지수가 빠지나? 그거면 뭐 납득이 돼. 아, PC가 그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가격 지수가 높게 나오나 4.5% 넘게. 그러면 오늘 빠지게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다면. 근데 어쨌든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우리가 금투협회 가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급속도로 저기 줄고 있죠. 신용 잔고가. 네. 예, 이번엔 진짜 빠르게 줄고 있어요. 하루 8조 원대까지 내려왔죠. 17조. 아, 17조 8천억. 17조까지 보는군요, 이제. 네, 그래서 이거 15조까지만 가면 진짜 좋겠다 했는데 진짜 잘못하면 그게 그거하고 연관된 물량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 비중이 높은 나라잖아요. 네. 사실 자동차하고 휴대폰 빼면은 뭐 반도체 좀 사와 이러면 반도체 뭐 어디서 쓸 건데 쓸 수가 없는 거 다 중간재잖아요. 화학 제품 뭐죠? 그러니까는 세계 경기에 되게 민감한 국가가 한국인데 지금 미국의 GDP가 상당히 낮게 나오자 그럼 세계 경기도 나빠지는 거구나. 그럼 항공물 매도 뭐 이런 도식적인 흐름이었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네. 반도체가 좀 안 좋았잖아요. 어제 네. 미국 증시는 그냥 보합세 유지했지만 네. 그래도 뭐 마이크론, 뭐 퀄컴, 뭐 등등 반도체 기업들은 다 한 2~3%대씩 다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시작부터 삼성 하이닉스 뭐 1% 이상 하락해서 출발을 했고, 다른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은 훨씬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소부장들 가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전공정 장비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 K덴코라든가 도쿄일렉이라든가 머트리얼스가 하던 거를 가지고 와서 독자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럼 프리미엄을 주는 건 맞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렇게 싼 주식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비싼 거야. PER 배수만 20배, 30배 막 이래 버리면 근데 얘들이 10배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네. 그렇죠. 그래서 IT의 신 이영수 대표를 모시고 대담을 합니다. 네. 조만간에 그게 나가게 될 겁니다. 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 비싸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 이쪽이. 그러니까 반도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죠. 현재 분위기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국산화하고 이렇게 좋았던 기업들을 비싸서 못 샀는데 가시권에 들어왔다. 네. 사실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 뭐 국산화하고 그리고 또 뭐 수요가 아무리 뭐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캐펙스 늘리면서 2분기 실적 되게 잘 나올 기업들 다 알거든요. 네. 사실 다 알아요, 시장에서도. 근데 선뜻 못 사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빠지는데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소부장이 날아갈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서 수급이 좀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의 본질은 실적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실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을 하면 그때는 조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소부장 잘 봐야 될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한국의 이번 2분기 실적은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격차를 벌리면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데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기대했던 업종은 아주 엉망으로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한 업체들 말랑말랑한 뭐 문화 관련 이런 애들은 주가 대비 이거밖에 안 못 나왔어? 뭐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기대가 많은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 관련주 아주 큰 업체들 이런 애들도 실적이 뭐 그냥 그만한 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의외로 반도체는 이제 계속해서 다운이 되잖아요. 전망이 다운이 되지만 뚜껑 까보면 생각보다는 잘 나왔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의 우리가 검토를 해본 결과는 근데 틀릴 수도 있죠.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으로 들어가면요, 코스피가 1.9% 하락, 코스닥은 2.2% 하락을 하면서 양시장 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계속 순매수를 늘렸습니다. 코스피에서는 5천억, 코스닥에서는 2,7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양시장 합해서 거의 8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3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래도 더 오를 줄 알았는데 1298.4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환율이 여기서 1300원 이상 그렇게 뚫고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업종에서는 이제 건설주가 1.4% 정도 올랐는데요. 뭐 남광토건 이런 회사는 뭐 큰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한신공영 7% 상승, 네. 현대건설, 대우건설 4%씩 상승을 했습니다. 둔촌주공 사태가 지금 굉장히 기로에 있잖아요. 사업이 네. 뭐 엎어질까 말까 하는 와중에 이 조합 정상화위원회가 8월 중으로 현 집행부를 해임하고 공사 재개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재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시공단들이 좀 주가가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중에 일부를 규제를 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오늘 건설주들이 조금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한 49곳 정도가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112곳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뭐 LTV나 각종 세제 이런 청약 규제 등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게 풀리면은 조금 건설주한테 좀 호재로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근데 뭐 그렇게 이제 근데 호재성 집값이 제 주변에 이제 부동산을 부자 되신 분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조금 하시는 분이 한두 분 생겨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분 여기 나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김 대표님. 네. 아, 뭐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운수장비 섹터가 오늘 두 번째 업종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장에 상승한 거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조선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잘 방어를 하고 오늘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5.5%, 현대미포조선 4%,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3%대 올랐고요. 기자재주 중에서도 오늘 뭐 3% 이상 오른 회사들도 몇 개 있는데 세진중공업은 7%나 상승을 했고요. 좋은 회사죠. 네. 근데 이익을 못 냈는데 아주 좋은 회사예요. 가스통 만드는 회사거든. 그리고 현대차도 어저께는 거의 뭐 기아랑 같이 해서 5, 6%대씩 하락을 했는데 오늘 현대차가 3%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기아는 0.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진 거는 섬유의복 섹터. 여기는 FNF가 오늘 7.5%나 하락을 했어요. 중국이 이 상해 락다운 해제하면서 이제 다시 좀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요 나토 참석에서인지 중국이 대놓고 한국한테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런 경고를 날리면서 이 사드 사태가 좀 다시 재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중국 소비주들 다 하락을 했고요. 오후에 그래서 더 많이 하락했군요. 중국 관련주들이. 네, 그렇죠. 아마 그 유석열 코스맥스나 이런 회사들 화장품 수익도 절단 났던데. 화장품도 작살났습니다. 네. 네, 뭐 아모레퍼시픽은 6.5% 하락했고요. LG생활건강 4.5% 하락, 호텔신라도 한 3%대 하락을 했는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중국 견제를 좀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한 이제 한국과 일본한테 좀 불만을 중국이 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 그리고 화학 섹터, 전기전자 섹터, 서비스업 섹터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비금속 광물이랑 화학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속해 있습니다. 코스닥 이제 대형주들이 떨어지니까 코스닥은 낙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지금. 네, 이 두 업종 중에서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SKC 10%씩 하락을 했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화학도 6, 7%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워낙 고공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좀 겁이 나요. 얘네들 때문에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솔직히 LG 에너솔루션이라든가 그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아직까지 이익이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됐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빠지면 지수 영향이 어마무시하잖아. 그게 상당히 변수가 아닌가 싶어요. 멀티플이 높다는 게 사실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 뭐 PBR 뭐 1배가 바닥이다 이러면 대충 1배 한 0.9배 오면 와 이제는 진짜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PER 막 50배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40까지 빠질지 30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러니까 가늠하기 좀 힘들죠. 이미 지금 게임주들이 빠지면서 코스닥이 지금 작살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고원지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가파르잖아. NC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지금 거의 7할 가까이가 날아가 버렸는데 10만 원짜리가 지금 3만 원이에요. 3만 원대. 이게 좀 걱정이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섹터도 네 번째로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뭐 삼성 SDI,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LG 에너지 솔루션, SK I 테크놀로지 5%에서 6%씩 다 하락을 했고요.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좀 많이 영향을
하락으로 좀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고요. 뭐 DB하이텍, 대덕전자, LG이노텍,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막 아니 근데 되게 난리 억울할 것 났네요. 같아. 아니 오늘은 이해돼. 왜냐면 미국에서 2.2% 반도체 지수가 빠졌고 반도체 지수들이 제일 업종적으로 제일 많이 빠졌고 경기 하강에 영향을 받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했는데 사실 DB 하이텍, 대덕전자, LG이노텍 이런 애들은 상관없는 애들이거든. 지금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이게 지금 이성이 없어진 시절. DB 하이텍은 물론 향후에 피크아웃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철강하고 건설은 좀 애매하지만 철강, DB 하이텍 뭐 이런 주식들은 지금 실적하고 완전히 이제 거의 영업이익하고 시가총액하고 붙을 지경이에요. 한 배 지금 가까이. 이 건물이 그렇잖아. 이 건물 이 주인장 그 회사가 작년 영업이익 9천억이었는데 이제 1조 6천억이야. 거의 붙고 있어. 영업이익과 1점 몇 배로 붙었어. 신기해. 이런 회사 중에 뭐 이익이 당연히 이제 떨어질 회사들도 있는데 그건 좀 납득이 가죠.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렇지 철강주 않은 얘기를 안 드린 거예요. 철강주도 이익이 1점 몇 배, 2점 몇 배로 붙었어요.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1점 몇 배야. 근데 이익이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저희 인정해준다 이거야. 주가 떨어진 건데 DB 하이텍도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대덕은 분명히 늘 텐데. 근데 이제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이 그 뭐 심택이나 네. 이런 기판 업체들이 24년도 이후 거기까지는 사실 실적 좋을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비카오 논란이 일기 시작하면서 지금 다 빼기 시작하는 거라서 그거는 아니, 사실 그러니까 가봐야 알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삼성전기하고 이제 필리츠 BGA 만드는 기판 업체들이잖아요. 지금 너무 좋은데 지금 기판이 쉽게 얘기하면은 칩넷 구조하고 이제 구조가 달라진 거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고도화된 칩을 만들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싸구려 칩하고 고도화된 칩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만드는 이제 칩넷 구조 뭐 이거 시스템 인칩 이런 걸 하니까 갑자기 없던 이 기판이 필요한 거야. 기판이 그동안에는 그냥 반도체 하나 크게 만들어서 그냥 꼽아버렸으면 됐는데 여러 개를 붙이니까 판때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아무도 안 만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TSMC에서 TSMC에서 뭐 했냐?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징 하면서 이제 이건 필요 없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해서 설비 증설 안 했던 거예요. 지난 몇 년간. 갑자기 애플이 치고 나오면서 이걸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고 모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돈 줄게.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이비덴이나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작은 회사 중에 하나는 대덕전자였고 이제 큰 회사와 삼성전기였고 삼성전기 1조 3천억 했고 또 3천억 또 했어. 이거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선수금 같은 걸 받고 하는 공장을 짓는데 써줘. 근데 안 좋대. 그리고 2025년 뭐부터 공급 과잉이래. 그거 어떻게 알지? 다 좋은데 이게 처음에 이제 기판 업체들이 날라가기 시작했던 게 26년도, 27년도까지 이거는 계속 쇼티지다 이 논리로 갔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24년도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니까 뭐지? 그만 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미래에 돈 벌 걸 잡아 당겨가지고 주가 성장주들 막 50배, 60배, 70배 줬잖아요. 지금은 악재를 당겨오는 거야. 악재 땡. 일부러 있지도 않아. 악재를 당겨오는 거야 지금.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미래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악재를 지금 당겨서 붙이는구나 가격에. 심하다. 이건 좀 심하다. 네. 네, 어디까지 땡겨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비스업 업종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NC소프트, 크래프톤 10%, 8%씩 하락을 했습니다. 참 심각하고 오늘 외국인은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그래도 샀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조금씩 샀고요.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도 좀 100억 이상씩 순매수를 했고 전기전자 섹터에서 2,700억이나 순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1,700억 순매도를 했는데 재밌는 건 하이닉스는 115억 매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은 500억대, 300억 정도씩 이렇게 매수 매도를 했고요. 반도체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삼성증권에서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관련 뭐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래 뭐 소부장 기업들 다 컨센을 내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2년도와 23년도 영업이익만 말씀을 드리면 전망치가 삼성전자는 10%, 15%씩 하향됐고 하이닉스는 24%, 34%씩 하향됐고 삼성전기 8%, 7.5%씩 하향,
LG노텍은 의외입니다. 상향됐습니다. 3%, 1.3%씩 상향이 됐고 애플이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원익 IPS가 22년도, 23년도 각각 7%, 8%씩 영업이익이 하향됐고 한미반도체는 16%, 20%씩 하향, 하나머티리얼즈 2.6%, 3.6% 하향, 파크시스템즈 7.5%, 9.5%씩 하향이 됐습니다. 되게 좋은 뉴스네요. 지금 되게 좋은 뭐 뉴스. 삼성 지난주부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전망치가 하향되고 목표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소부장 업체들까지 계속 지금 하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좋은 그렇죠. 뉴스예요. 제가 이게 보기에는 기대감이 다 사라지면 이제 바닥을 칠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 과연 원익 IPS 이런 애들이 시절이 떨어질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번에 P3 라인하고 M16 라인이 대대적인 증설을 해서 지금 갖다 받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야? 문제는 저거가 있죠. 장비 업체들이 장비가 부품이 없어 장비를 못 만들어. 예를 들어 지금 평택 P3 라인 같은 경우는 EUV 장비가 안 들어오니까 EUV 관련 공정은 아예 넣지를 못하겠어 장비를. 근데 지금 랜드만 먼저 넣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거 다 넣어야 되거든요. 공장 그렇게 비싸게 공장 지어놓고 비워둘 수 없잖아. 그거 하려고 한 거니까 넣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실제 떨어지나? 아닌데 아닐 것 같은데 잘.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업이 좋은 뉴스야. 저렇게 계속 기대감 떨어지는 거는. 네. 주가도 떨어지고 감사한 일이죠. 없는 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이 기점이 실적을 발표할 때쯤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좋은 전망입니다.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참 지금 당장은 일단 실적 하향이 막 계속되고 있는 와중이니까 뭐 주가는 좀 떨어지겠죠. 먼저 두들겨 맞았던 소자 업체, 대형 업체들은 좀 덜 떨어지고 이제 그 밑단에 있던 애들이 아주 도륙이 났습니다 오늘. 네. 엄청나게 빠졌어. 반도체주의 바닥은 항상 이제 실적 하향이 다 끝났을 때 나오니까 네.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죠. 음. 그리고 이제 어제 니온게이자 신문에서 이제 글로벌 재고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 이제 상장된 제조업체들 재고가 3개월 만에 125조 원 정도 급증을 하면서 2,43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이건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전 세계 2,350개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거라서 이걸 나눠보면 한 개 업체당 한 1조 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재고 증가율은 5.5%. 그래서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시기 이후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 기업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재고가 13% 늘면서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분석을 했고 재고 규모는 392억 달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들이 지금 뭐 안 좋다고 하는데 1분기 기준이고 2분기에는 조금 더 심화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넘치는 재고가 많은데 이제 수요도 안 팔리니까 재고가 더 쌓이면 재고를 또 추가로 들여오질 않겠죠. 그러면 이제 뭐 오더컷 위기가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고 하이 밴더들의 이렇게 오더컷 되면 이제 하이 밴더들도 이제 실적 축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소부장들 컨센 하향되는 것도 그런 와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크로는 참 안 좋네요. 네. 오늘 PG 가격 지수가 높게 나올 건가 보다. 아무리 봐도 유럽도 지금 한 2% 빠져서 시작하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근데 의약품 그 바이오 섹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을 한 것 같고요. 코스닥 상위 차지하는 2차전지와 게임주들이 오늘 좀 난리를 쳤는데 인터넷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 목표가를 42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2분기 실적이 컨센 대비 낮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영업이익 컨센이 3,720억인데 3,400억 정도 나올 거다. 순이익 컨센은 4,100억인데 실제 실적은 3,260억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순이익은 특히 컨센 대비 한 20% 미달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피어의 멀티플 하향까지도 고려해서 목표 주가를 16% 정도 하향을 시켰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근데 쿠팡이 거래액이 올해는 이제 네이버를 제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지금 격차가 이 네이버 쇼핑과 쿠팡의 거래액 격차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드디어 지금 역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 거래액이 작년 기준으로 34조 원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고 지금 빠르게 늘고 있죠. 그 쿠팡 그 멤버십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그럼에도 이제 쓸 사람들은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네이버가 오늘 2.6% 하락했고 카카오가 1.3% 하락했습니다. 오늘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기존까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추가로 3% 정도씩 또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카카오가 아니고 커커오야 커커 컥컥거리게 만드네. 카카오 그룹주들은 참 심각합니다. 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 답답하네 진짜. 그리고 근데 요즘에 조금 그 저기 원격 구매 이런 것들 좀 줄지 않아요? 원격 구매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예, 예, 예. 근데 아, 저거는 확실히 좀 먹는 건 확실히 줄은 것 같은데. 일단 많이 줄었죠. 그 우리- 성장률 자체는 좀 많이 줄었는데 네. 그래도 역성장은 아니고요.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주변에 맨날 도시락 시켜 먹던 사람들이 요즘 하나도 안 시켜 먹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만큼은 안 사 먹고 네. 많이 나가서 사 먹는 규모가 늘긴 했죠. 예. 근데 그 전체도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오프라인 소비도 조금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내구재 관련 주문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요새 뭐 점심 한 끼 먹는데도 보통 막 10,000원 넘게 들잖아요. 좋은 것만 드시나 봐요. 아니 특히나 이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예. 여권 이쪽 지역이 점심값 되게 비싸잖아요. 저희는 이제 광화문하고 그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긴 한데 그래도 광화문보다는 좀 저렴한데도 네. 그래도 요즘 옛날보다는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하긴 김밥 한 줄에 6,000원 하더라. 황당하더라. 네. 저는 기본 김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것도 4,500원이야. 그래요? 엄청 비싸요. 네. 깜짝 놀랐어. 그리고 공깃밥에 라면만 먹어야 되나 봐. 주식으로도 깨지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또 그런 탄력성 있지 않습니까? 적응 탄력성? 적응 탄력성이? 소고기 먹다가 라면 먹고도 만족해 하잖아. 별 상관없잖아요. 별 상관없죠. 예. 구내식당 뭐 5,000원짜리 구내식당 땡큐 뭐 이러고 먹잖아요. 요즘은 탕수육 먹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탕수육 가격도 2만 원이에요 요즘에 시켜 먹는데. 사드릴게. 놀랍습니다. 사드릴게. 예. 네, 예. 물가가 참으로 무섭네요. 예. 그리고 게임주도 많이 좀 안 좋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모바일 게임 이용자 수가 한 270만 명 감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실제 기업들의 실적 컨센 하향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크래프톤이랑 카카오 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매출 감소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컨센 하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면서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NC소프트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리니지 W, 리니지 2 모바일 매출 감소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53% 감소할 와. 것이다. 그러면 컨센 대비 한 30% 이상 하회를 하는 겁니다. 기존 모바일 게임 매출 감소를 반영해서 23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12% 하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55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또 위메이드 또 하나금투에서 미르 모바일 글로벌 매출이 전 분기 대비 30% 감소할 것이다.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이 176억으로 형성돼 있거든요. 영업이익은 6억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저 생태계가 너무 무서워. 어떤 거요? 크립토 생태계가 너무 무섭다고. 진정한 겨울이 시작이 됐다고 봐요. 시작이. 이제 막 겨울에 진입했다. 금리가 지금 대출 금리가 6%까지 올라갔다면서요. 주택담보대출, 주택 매입 관련된. 뭐 신규로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제 6% 정도 네. 그런 것 같고 상단이 뭐 기존에 이미 대출 받은 분들은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곤 있지만 아직 네. 6%를 부담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6%가 이제 조만간에 내년쯤이면 이제 고차가 되는 분위기면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네. 크립토는 아주 겨울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예,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는 신한금투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66억 적자 나올 것이다. 예, 지금 컨센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컨센별로가 아니라 이제 전망치가 다 차이가 있긴 한데 컨센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달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참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신한금투에서 긍정적인 점을 언급을 했는데 현재 위믹스 코인 가격이 회계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 회계 기준이 정립된다면 폭발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예전에 처음 이제 위믹스 코인이 나왔을 때 회계에 갑자기 빵 매출액에 인식을 하면서 놀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회계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다시 뭐 그런 식으로 코인이 이제 회계로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언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뭐 NC소프트, 크래프톤은 10%, 8%씩 떨어졌고요. 컴투스홀딩스 5% 하락, 위메이드도 3%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오늘 여기가 좀 처참했습니다. 어제 LG엔솔이 증설 비용이 이제 미국 신설 공장 증설 비용이 1.7조 예상했는데 이게 2조 중반대까지 인플레이션 환경 때문에 올라갈 걸로 이제 예상을 하면서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지금 어제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오늘도 추가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투자 철회가 아니다. 이 인플레이션 환경에 맞춰서 판가 재협상이 필요한 것이고 성장성에 문제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이 1분기에 굉장히 크게 주가가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인플레이션 시기에 막 니켈, 리튬, 코발트 급등하면서 와 비용 너무 세네, 이 비용 너무 많이 드네, 이익 주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 때문에 잠깐 떨어졌다가 실제 판가 전이에 모두 하면서 마진이 극대화되면서 주가 상승을 했고 인플레이션 시기에 2차 전지 소재만큼은 정말 잘 버티네. 판가가 잘 전이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증설에 대한 보류 결정을 한 게 인플레이션 시기에 2차 전지 섹터라고 그렇게 잘 버티는 건 아니구나 이런 의구심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신뢰도에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 공장 세우는 게 지금 심각해요. 그 저기 콘크리트 파이프 기초 할 때 하잖아요. 그 가격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올랐대요. 몇 배가 아니라는데 몇십 배가 올랐던데. 그러니까 미국도 그 저 어디야 텍사스에 건물진 그 해는 거 20조 원인데 그게 안 된다. 30조 원 투자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랍니다. 예. 심각합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류하고 뭐 판가 재협상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소식이 나왔을 때 다시 재협상하면서 재검토하는데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네.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리지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일부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이렇게 빠진 게 적극 매수 기회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의견이 있어서 참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최대 발주량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신조선가도 무난하게 상승하고 있고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해 대형 LNG선 발주가 89척, 역사상 최대 연간 발주량이 75척인데 이걸 초과를 했고요. 선가도 2020년 대비 24% 상승한 상황이라서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선박 발주가 부진한 선박도 성과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수요 강세 영향 이외에도 조선사들이 비용을 판가 전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폴란드 대통령과 이 LNG선 협력 논의한다는 소식도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4, 5%대씩 상승을 했고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3%대씩 급등했고 세진중공업 7%, 뭐 HSD 엔진과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기자재들도 3%대씩 상승했습니다. 요새 뭐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고가인 것 같아요. 네. 올해 최고가. 조선주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를 만드는 업체들 다 망했어요. 조선 기자재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다 망했어요. 7년 보릿고기였어요. 경쟁사들이 다 망하고 다 남은 망했어요. 업체들이 수혜를 가져가고 남은 업체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다 망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배기가스 조작 관련 이제 독일의 압수수색 소식이 들렸고 뭐 5, 6%대씩 하락을 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이 배기가스 조작 장치 소프트웨어 수정 비용이 한 400억 정도 들 것이다라는 추정을 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리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한 21만 대 정도 유통이 됐다고 했죠. 최대 2,500억 정도 수준의 비용이 들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요게 사실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 한 4% 정도 규모라서 어제 5, 6% 정도 주가 뺀 거는 조금 과도하다고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시장이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아도 사실 오늘 좀 반등을 좀 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상승폭을 좀 다 반납을 하고 0.5% 상승한 게 조금 아쉽네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만도는 그냥 보합세를 유지해서 어제 사실 떨어진 거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호회수 해제 물량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보호회수 해제된 물량이 86만 주 정도 있는데 이게 사실 미리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틀 전에 조금 많이 빠졌었는데 이런 케이스가 좀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있고요. 7월 27일에 기관 배정 물량 1,000만 주 정도가 전체 상장 주식의 한 4% 정도 규모인데 뭐 사실 하이브도
크진 않거든요, 물량이. 네. 근데 뭐 4%도 좀 의미 있는 요즘 같은 때에는 또 리스크로 인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LG화학 사실 전체 보호에서 해준 물량은 이제 LG 화학 물량도 있습니다. 1.9억 주. 요거는 근데 매물 출회되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7월 12일에 흥하해온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7월 5일에 컨텐트리 중앙, 7월 19일에 롯데칠성 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호회수 해제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참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뭐 미국 선물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으면서 내일까지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저는 지금부터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다르지만 과매도 기업들이 꽤 많이 나오네요. 네, 이거는 과매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서 이거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리밸런싱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구간에서.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선수들이 요즘 주식을 막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요, 주변에서? 주변에서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네. 신나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이제 음. 큰 부를 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